저는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되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브랜드 네임도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크리 님도 뭐 비서 뭐뭐뭐 솔루션 혹은 뭐뭐뭐뭐뭐 프로세스 아니면 비서 합격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상품은 똑같은데 네임을 다시 그렇게 비크릿만의 아니면 코칭랩만의 시스템 몇 가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 그 중에서 뒤에는 슬로건이 추가되면 좋대요. 슬로건이 추가되면 좋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어떤 나의 사명이나 비전 같은 거를 한 줄 이렇게 더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인스타로 시작했지만 온라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수익까지 발생하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스토리를 붙여서 얘기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비유가 좀 익숙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동물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아까 제주 만나 이런 것들도 제주라는 어떤 지역 익숙한 지역에 같이 붙어서 이제 브랜딩하기 좋은 거고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저는 인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둘이 매칭이 되고 또 그래서 스타킹을 판매할 때도 저는 그냥 검정 스타킹이라고 안 하고 인싸 깜스라고 했고 핫팩도 사실 시중에 있는 핫팩이지만 인싸 핫팩 이렇게 계속 앞에다가 인싸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서 이제 공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때 여기에 이제 나에게만 있는 특정한 활동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저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쨌든 남편이 있지만 거의 독박이고 취미 활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였거든요. 남편이 영업사원이라서 늦게 들어오고 나에게 남는 건 시간이 많았는데 나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건물을 세우고 싶었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에 됐다. 이런 어떤 남편의 스토리를 나에게 대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를 같이 붙인 거예요. 그게 봉피디 인싸클럽과 스토리, 브랜딩과 스토리를 같이 붙여서 저는 매 강의의 시작에 그거를 꼭 자기소개할 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인싸클럽을 만든 이유, 인싸클럽이 왜 인싸클럽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여기 네 가지 단어로 써야 된다. 고유 명사일수록 확실하고 좋다. 이니셜로 지으면 안 된다. 누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브랜드 네임도 그렇지만 블로그 닉네임이나 블로그 이름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그 닉네임 같은 것들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름 지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 토네이도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여기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서 막 이것도 저것도 뒤죽박죽인 상황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강점은 너무 많은데 하나만 찝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브랜딩은 반드시 뾰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제가 비크리님한테도 계속 계정을 찢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무조건 내가 하나를 던져야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세 개를 던지면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던질 때는 반드시 뾰족하게 하나만 던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좋고 이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여기에서 천의무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천의무봉.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봉자에 끌려가지고 뜻을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봉이 이제 꼬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천의 무봉. 그래서 요거 무봉, 뭐 이거를 한번 사용해서 뭘 해볼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은율님의 꿀사과를 구매했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과는 어디서든지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율님한테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 뭐가 있을까요? 맛있게 변비 탈출. 맛있게 변비 탈출. 네. 그런 포인트에서는 운율님만이 사과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요리라든지 뭐 어떤 레시피를 공유해 줄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따라 네,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운율님만의 어떤 그런 포인트. 그게 바로 연결고리가 되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음. 그리고 우주 택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하지 않았던 거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의 방식과 다른 걸 도입해서 고객의 경험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꿔주는 거.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즐겁고 활기가 샘솟는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스터디를 할 때는 실행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한 달 동안 같이 매번 스터디를 하고 하니까 멤버들끼리도 친숙해지고 인스타를 활용하는 능력도 되게 피치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스터디를 안 하니까 사실 강의로 끝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해주는 게 어쨌든 인스타 활용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를 다시 연결을 해줘서 다음 단계로까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런 경험을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인스타가 재미있다는 경험을 해주고 기존에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같이 어울리게 해주면 그에게는 그게 또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스터디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예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예쁘게 해야 되는 이유,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게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그냥 단순히 예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신뢰까지 준다고 하니까 예쁘면 무조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약간 지향하는 바가 우리가 주부지만 어쨌든 외적으로든 뭐 이렇게 잘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예쁜 건 굉장히 입틀 막 네, 예쁜 건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브랜드도 있고 제품도 있지만 나 자체가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예쁘게 가꾸고 꾸미고 비크리님 또 다이어트, 하연님 다이어트 하신다고 했지만 저도 다이어트가 너무 어려운데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나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나를 내놓아야 하는, PR해야 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톡스도 맞고 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마시멜로맨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마시멜로맨?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에 그 인스타 안에서 나를 PR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발이 달려서 어디든 퍼져 나간다. 오래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떠올리고 마인드에 깊이 각인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인싸클럽이라는 태그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많이 독려하잖아요.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제 강의 홍보를 어디다 하지 않고 제 카페 안에만 올린 다음에 인스타그램에만 올리고 끝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끝.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찾아오냐면 도대체 인싸클럽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게 왜냐면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그 태그가 열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를 보내실 거면 택배 안에다가 뭐 작은 카다로그를 넣어서 이 태그로 뭘 올려주시면 뭐 적립금 얼마를 드립니다라든지 택배를 바로 못 보내는 상황이면 카톡이나 메시지로 이 태그를 활용해서 뭘 올려주시면 뭘 해드립니다라든지 그런 게 사실 너무 마케팅적으로 홍보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데를 보면 대부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메시지 하나, 작은 카탈로그 하나, 혹은 작은 명함 하나라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대신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미술로 놀자라는 태그를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골뱅이 미술로 놀자 아이디를 태그하라고 하거나 어떤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나 태그를 내가 제시해줘야 돼요. 그게 저는 인싸클럽, 봉PD 인싸클럽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많이 쓰고 남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해요. 네,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자발적으로 후기가 올라오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고객에게 어떤 신선한 가치나 이득이 명확하다면 자발적인 리뷰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미술로 놀자 원장님의 경우는 리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정말로 리뷰 많이 안 올려요. 독려를 해도 요구를 해도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오시는 편인 거예요. 리뷰해달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저장해서 내 거에 다시 놓거나 어쨌든 그런 거를 다시 또 활용해서 마케팅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저는 리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리뷰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 고객의 최상의 이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게 고객의 언어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애들 쓴 거 봤지?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도를 하는 것과 유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잖아요. 10만 명인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 유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수치상 8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마케터에서는 그러니까 마그네틱, 자석처럼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내가 되게 어느 정도는 마그네틱 마케터에 올라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따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태그가 돌아다니면서 혹은 제 수강생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인싸가 뭐예요? 인싸클럽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니까 어느 정도의 브랜딩과 스토리가 잘 구축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신비주의 전략에서 제가 생각할 때 잠재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은 이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인싸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말. 그러면 인싸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의문이 시작되면 나는 그거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게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비감을 주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만 유도하고 끝나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인 고객이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케팅에 꼭 하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한 번씩 그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한두 가지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된 취업 준비, 아니 취업 준비라는 명확한 그게 들어가면 안 되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해외 사례를 들다 보니까 잘 와닿진 않는데 파고 보면은 되게 실전에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걸 프로세스로 만들면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브랜딩 구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책이에요. 이게 10년 전 책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